잡힌 시선, 따뜻한 공정의 가치로 함께합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2부 시작합니다. 자, 영국에서 G7 정상회의 2박 3일간 일정으로 열리고 폐막했죠. 이번 회의 코로나19 이후에 그 첫 번째 대면 다자 정상회의였고요. 네, 포스트 코로나 시대 패러다임 모색하는 회의였는데 이 자리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했죠. 초청을 받아서. 한국이 G7은 아니지만은 영국의 초청으로 초대 받아서 이제 주요 7국 정상들과 만났고요. 여러 가지 의제들을 의논을 했고요. 그리고 문 대통령은 주로 백신 외교를 활발히 펼친 것 같습니다. 자, 이 정상회의 그 내용, 의미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욱 국립외교교수 함께합니다. 김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그 영국 총리가 이번 G7 정상회의 왜 문재인 대통령을 초청했다고 보십니까? 이미 작년부터 재작년이죠 벌써. 보리스 존슨 총리가 D10 얘기를 했어요. 예. 그 당시에 그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중국 대리가 계속 본격화됐었는데, 예. 영국도 당시에 이제 D10 얘기를 했고 이제 작년부터 이제 점점 이게 구체적으로 구상이 됐었고, 그래서 예. 당시 얘기했었던 거는 기존의 G7 국가에다가 세 국가를 포함을 해서 민주주의 연합체인 D10을 만들어서 10개 국가가 회의를 하자. 예. 이런 구상이 이제 바이든의 구상하고 점점 맞아 따라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번에 한국하고 인도, 남아공 그리고 예. 또 한 개 국가가 뭐죠? 하여튼 이렇게 인도를 초대를 했는데, 예. 근데 예. 이게 구체적으로 이제 얼마나 굳어질지는 좀 계속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예. 이게 계속해서 이제 D10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바이든 정부가 어느 정도 일정의 어떤 모멘텀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예. 아직까지는 관련 국가들의 어떤 중국에 대한 어떤 견제 움직임이 통일돼서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은 좀 아직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뭐 그런 중국 견제 부분이 상당히 그 공동성명에 많이 담겼다고 보여집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그 초청국은 그러니까 영연방 3개국이지 않습니까? 호주, 인도, 남아공이었죠.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이 플러스로 함께 초청이 됐고요. 자, 문재인 대통령 얘기는 조금 더 잠시 뒤에 여쭤보기로 하고요. 이번 그 전반적인 분위기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했을 때와는 많이 달라졌다 이렇게들 평가를 하던데. 예, 많은 정상들이 마크롱 대통령도 이런 얘기를 했고, 예. 그리고 미국이 돌아왔다, 분위기가 상당히 좋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그 미국 우선주의 그리고 고립주의 정책을 폈기 때문에 미국이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걸 상당히 싫어했죠. 그래서 이런 G7 회의에서도 상당히 많은 잡음을 잡음이 있었고, 그 2년 전 G7 정상회담 다 아실 거예요. 사진에서도 많은 그 G7 국가들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당히 그런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책상 주위에 앉아 있는 그런 사진을 연상시켰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그 전통적인 미국의 외교로 돌아가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G7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그런 국제사회와 어떤 국제기구를 통해서 미국의 패권을 다시 유지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이번에 또 재밌는 것이 아틀랜틱 차터를 새롭게 사인을 했어요. 그 영국하고 그 미국 대통령이요. 예. 그래서 이게 원래 1941년도에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하고 처칠 수상이 파시즘에 맞서기 위해서 사인했던 것이고, 그게 유엔이나 IMF 이런 것에 토대가 됐었는데, 이번에 바이든하고 존슨 총리가 사인한 새로운 아틀랜틱 현장은 주로 이제 중국, 러시아를 견제를 하는 입장, 그리고 민주주의와 공정무역, 집단 안보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다시 그 이번 G7 정상회담을 계기를 맞이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추가적으로 또 나토하고 14일, 유러피안 유니언, 유럽연합하고 15일, 푸틴하고도 이제 정상회담이 지금 예정돼 있고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유럽 국가들과의 어떤 관계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그러한 또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그 기념 촬영할 때 그 선 자리 있지 않습니까? 네네. 사진을 보니까 그 주최국인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하고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사이에 있는데 이 모습 가지고 뭐 한국의 위상을 읽을 수 있다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좀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글쎄 뭐 어쨌든 뒷자리가 아니라 앞자리에 서셔가지고 이제 카메라에 잘 보이게 된 거는 뭐 좋은 현상이죠. 뒤에 서는 것보다 앞에 서는 게 좋은 건데 글쎄 뭐 정상 간에 만약에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뒷자리에 섰다면은 또 그걸 가지고 위상이 뭐 이 모양이냐 이렇게 또 떠드는 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자리 같은 거 하나하나 가지고 너무 그렇게 뭐라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의 옆자리에 섰다는 거, 존슨 총리 옆자리에 섰다는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거죠. 이 회의를 주도하고 있는 또 주최하고 있는 국가의 어떤 정상과 마주 바로 옆에 섰다는 거는 그래도 그 나라의 국가의 수장들이 배려를 했기 때문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주로 이제 그 이른바 백신 외교 활발하게 펼친 것 같습니다. 그 일단 뭐 정상들 만난 것도 있지만은 그 영국 제약사요 아스트라제네카 CEO와도 면담을 했고요. 그런데 이 만남도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중요한 만남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이미 아시겠지만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저희가 미국 모더나하고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기술을 미국으로부터 받아서 생산을 하는 그러한 그런 협력의 MOU 양해각서에 이제 사인을 했단 말이에요. 이제 이것이 결국은 이제 전 세계에서 이 아시아 지역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우리가 백신을 생산하는 그런 생산 기지가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는 아주 중요한 이벤트였는데 많은 분들이 뭐 한미 간에 했다고 해서 뭐 다 되나 이런 식으로 의구심을 가질 수 있었던 상태였고 근데 이번에 G7 정상회담에서 이렇게 한국이 전 세계 백신을 제공할 수 있는 생산 기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그 성과를 상당히 가시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 CEO하고 면담을 했고 거기서 나온 얘기가 백신 생산 협력을 통해서 이미 한국이 전 세계 75개국에 아스트라제네카를 생산해서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향후에도 이러한 한국의 어떤 생산 능력을 통해서 어떤 개도국에 대한 백신 공급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올해 1억 달러 그리고 내년에는 뭐 현물인지 뭐 그 돈인지는 모르겠지만 또 추가적으로 1억 달러를 제공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향후에도 아마 한국의 어떤 백신 생산 기지로서의 위상은 점점 더 높아질 것이다. 아시겠지만 백신이 뭐 계속해서 변이 바이러스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한 백신이 자리를 잡으려면 독감 백신만 해도 자리 잡는데 한 몇십 년이 걸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아주 장기적으로 우리의 어떤 그런 뭐 중요한 그러한 뭐 경제적인 이득을 낳아주고 한국의 위상을 높여줄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뭐 상당히 G7 통해서 우리의 어떤 그 백신 생산 기지국으로서의 위상을 잘 갖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또 바이든 대통령 한 3주 만에 좀 만난 셈인데 그 백신 공유했지 않습니까? 110만 분 이제 명분이죠, 그게요. 그 보내준 거 감사를 표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피드백을 또 확실히 하셨네요, 보니까요. 뭐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상당히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윈윈하는 그러한 회담이었죠. 뭐 백신뿐만이 아니라 뭐 테크놀로지나 다른 뭐 배터리, 뭐 반도체 이런 부분에서 미국 시장을 완전하게 개척할 수 있는 그런 뭐 완전히 미국 시장을 점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했기 때문에 백신 외교도 그때 상당히 좀 큰 업적을 만들기는 했어요. 물론 뭐 저희가 생산 기지로서 뭐 미국의 기술을 완전히 습득하는 데는 뭐 성공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미국의 기술을 받아서 계속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뭐 교두보를 찍은 것이고 또 아시겠지만 뭐 얀센 100만 분을 가져와서 이번에 상당히 그 많은 분들 즉 뭐 군인들하고 외교 국방 종사자들 분 그리고 뭐 예비군 민방위
종사하는 분들까지 다 백신을 맞게 됐기 때문에 예. 뭐 이번 얀센 한미 정상회담 이후 그리고 얀센 도입으로 인해서 백신의 어떤 그 접종률이 상당히 올라가기 시작을 했다. 국민들이 접종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을 했다 해도 그런 과언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을 의사표명을 하고 이제 그 미국 대통령이 감사 표시를 함으로써 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제 한미 관계가 계속해서 뭐 한국에게 윈윈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메커니즘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예. 자, 근데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스가 총리 이제 만남이 있긴 했는데 한 1분 정도 짧게 한 조우 한 2번 정도 있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네. 의미를 부여하기엔 좀 너무 짧은 시간이었죠? 그렇죠. 뭐 이미 이번 G7 이전부터 나오는 얘기가 한미 정상회담은 한일 정상회담은 힘들다는 얘기들이었어요. 예. 지금 스가 총리, 스가 내각의 지지율이 상당히 낮은 상태에서 뭐 스가 내각은 뭐 동경 올림픽 개최만을 지금 신경을 쓰고 있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 장기 집권화의 어떤 그러한 기반을 마련해 주고 싶은 그러한 상황이고 예. 지금 상태에서 만약에 그 기존의 입장을 바꾼다 한일 정상회담이나 한일 관계 회복을 다시 한번 만들어낸다 그러면 스가 총리의 어떤 지지율이 다시 부정적으로 작용을 할 거라는 게 이제 일본 내각의 그 일본 정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예. 지금 상태에서 뭐 이번에 한미일 정상회담도 열리질 못했어요. 예. 아마도 일본 입장에서는 그 G7이라는 것, G7에 한국이 들어오는 것도 일본은 상당히 반대하죠. 부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일 관계라든지 한국의 위상이 다시 높여지는 것도 원하지 않았고 한미일 정상회담도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 한일 관계는 뭐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지만 일본이나 한국 중에 적어도 한 국가의 정부가 바뀌지 않는 한 힘들다는 게 지금은 거의 뭐 얘기 나오는 거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한동안은요. 예. 보니까 이제 일본 스가 총리는 사실 이런 한일 관계보다는 도쿄올림픽 홍보하는데 좀 뭐 공을 들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네. 예, 동계올림픽 홍보가 이번에 잘 됐죠. 뭐 미국, 프랑스 정상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정상들이 여기에 대해서 뭐 옹호한다, 뭐 제대로 열리길 바란다 이러한 입장들을 보여줬고. 근데 그러면은 뭐 일본 여론이 물론 지금 이제 슬슬 일본 내에서도 이제 접종을 맞는 그 확률이 점점 그 퍼센티지가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안정기로 접어들 것 아니냐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여전히 불안감은 남아있고 일본 국민들도 올림픽 개최에 대해서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인데 근데 이제 문제는 다 돈이거든요. 만약 지금 그 동경올림픽이 취소가 되게 되면 일본 정부는 18조 원의 손해를 보게 되고요. ICO도 뭐 방송 중계 수익을 한 3조 내지 4조 정도, 4조 원 정도 손해를 보게 되고. 그리고 만약에 일본 지금 이제 어쨌든 그 스가 정부가 상당히 지지율이 낮아지고 그래서 추후에 계속 자민당 정부가 장기 집권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의문도 지금 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민당 같은 경우에는 올림픽 효과를 통해서 경제적인 효과 10년간 한 1조 1,000억 엔 정도의 어떤 경제 효과를 가져다 준다 그래요. 그래서 자민당의 장기 집권에 어느 정도 올림픽을 이용하고 싶다 하는 그러한 희망도 상당히 작용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주요 7개국 정상들이요. 그 중국의 그 이른바 1대1로 이 대응하는 이제 글로벌 인프라 그 지원하는 거 이 구상을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보니까 제목이 B3W인데 보니까 세계를 위한 더 나은 재건. 이거가 이제 뭐 한마디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중국 견제 방안으로 좀 봐야 되겠죠, 이거는요? 당연히. 그렇죠. 지금 뭐 바이든 대통령이 국제 무대에 어딜 가든 뭐 양자 회담이든 뭐 쿼드 정상회담이든 G7 정상회담이든 중국 문제를 안 건드리는 데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시진핑 정부가 들어서면서 시진핑 대통령이 가장
그 시진핑 주석이 가장 지금 중점을 두고 있는 거는 그 미국이 2차 대전 이후에 패권국의 지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게 미국이 만들어 놓은 그런 국제 질서와 국제 체제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중국 중심의 체제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시진핑 주석의 그런 그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예. 그걸 아주 중점에 있는 게 1대1로거든요. 그러니까 1대1로는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아프리카와 뭐 중남미 이러한 거의 상당 부분 뭐 남아시아를 포함해서 이러한 국가들에게 그 인프라 그 국가들 내에 어떤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돈을 공유해주고 뭐 저금리로 공유를 해주고 그러면서 거기에 중국의 사람들이 나가서 실제 인프라를 구축을 해주고 그러면서 그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그 국가들을 친중적으로 만드는 그러한 사업이거든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추진이 되고 있었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상대적으로 고립주의 정책을 펴면서 중국의 영향력이 상당히 확대가 됐었고 물론 뭐 트럼프도 이런 그것에 맞서기 위해서 행동을 했지만 미국의 어떤 재정이 중국의 1대1에 맞서기에는 상당히 역부족이었기 때문에 예. 이번에 G7에서 나온 이 B3W라는 Build Back Better World, 더 예. 나은 세계를 만들자 이러한 예. 이름인데 네. 이걸 통해서 결국은 중국에게 맞서서 이런 개발도상국의 어떤 그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뭐 상당히 좀 그 자금을 지원해 주자 이러한 사업입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미 중국의 1대1로 정책이나 어떤 뭐 중국의 자금이 유럽의 상당히 많은 국가들에게도 들어갔단 말이에요, 지금. 예. 예. 특히 뭐 동유럽이라든지 뭐 터키, 뭐 이탈리아, 뭐 독일에도 상당히 많이 들어갔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국가들이 아직까지는 이런 바이든 대통령의 이 B3W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예. 예를 들어서 뭐 다 아시겠지만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가 많지 않습니까? 네. 옷이나 뭐 이런 것들. 네네. 이런 것들의 봉제 공장을 다 지금 중국 사람들이 점령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독일 같은 것도 뭐 중국에 자금이 많이 들어갔고 결국은 중국 자금이 중국의 AI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독일이 이러한 중국의 자금이 독일 내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지금은 견제를 하고 있는 입장이긴 하지만 예. 여전히 중국 머니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결국 뭐 상당히 그 긍정적으로 보는 유러피안 국가들이 많기 때문에 예. 이것이 앞으로 얼마나 성공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금은 두고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였습니다.